당신의 미소에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오지교정TV 교정 전문의 오지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잇몸이 붓는 거, 바로 치은염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그럼 치은염은 뭔가 특별히 많이 아프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제 치은염인지, 그러니까 잇몸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어떻게 구별할 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상적인 치은과 치은염이 있는 치은은 색깔이 다릅니다. 정상적인 치은은 연한 핑크색을 띠고 있는 반면에 염증이 있는 치은은 붉은색이나 검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부분은 치간유두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잘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끝에가 날카롭게 뾰족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치은염이 있는 치아에서는 치은 자체가 앞뒤나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부어 있고요. 그 끝 모양이 약간 뭉툭해져서 끝에가 샤프하지 않고 이게 뭉툭한 상태로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잇몸 자체가 건강한 치은은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만져봤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들고 염증이 있는 잇몸은 단단하지가 않고 약하고 무르고 눌렀을 때 어쩔 때는 부종 때문에 제 모양으로 잘 돌아오지 않고 약간 눌리는 양상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탐침이라고 해서 이제 일반 치과에서 잇몸 상태, 치중난 깊이를 재기 위해서 쓰는 기구가 있는데요. 치중난 깊이를 잴 때 정상적인 건강한 치은에서는 피가 나지 않는데 이제 이렇게 염증이 있는 치은염이 있는 치아에서는 그 탐침을 하게 되면 피가 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건강한 치은과 치은염이 있는 치은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치과를 가지 않고 내가 치은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구취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쉽게 구취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마스크 쓸 때 자기 입냄새 자기가 맡게 되죠. 그래서 입냄새가 내가 난다. 그러면 한번 치은염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치과에서 기구 탐침으로 그 치은낭 깊이를 잴 때 피가 난다고 했죠. 집에서는 양치질을 할 때 피가 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양치질을 할 때 피가 나는 경우에는 내가 잇몸에 염증이 있구나, 치은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치은염이 생기는 원인은 양치질 불량으로 인한 치태로 인해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랑 다르게 다른 요소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내분비적 요소에 의해서 치은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임신성 치은염입니다. 안드로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호르몬들에 인해서 치은염이 더 많이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소적인 자극이 있을 때 염증의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은 임신 2기 때 가장 많이 반응이 나타나고요. 출산 후 호르몬 양이 줄어들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 프라그, 치태 관리를 잘 해주면 이게 조금 더 좋아지니까 사실은 뭐 임산부들 초기에는 입덧 때문에 양치하기가 힘들고 중기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양치질을 조금 게을리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임산부들은 임신성 치은염이 생기기가 쉬우므로 오히려 더 치태 관리를 철저하게 양치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사춘기와 연관된 치은염입니다. 임신성 치은염처럼 사춘기에도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치태에 의한 치은염이 악화됩니다. 이 효과는 철저하게 역시 양치질을 잘 해주면 좋아집니다. 보통 치은 변화는 색깔이나 형태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출혈 경향, 그러니까 피가 나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영양결핍에 의한 치은염도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 부족인데요. 비타민C 부족에 의한 괴혈병이 생기면 발적, 종창, 출혈 경향, 스펀지처럼 치은이 변해갑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특이하게 뭐 알코올 중독 같은 이유로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분들한테서 약간 개발도상국 정도에서 발견되는 정도입니다. 영양이 모자라가지고 치은염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신 상태에 의해 변형된 치은 질환입니다. 첫 번째는 당뇨인데요. 제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치태에 의한 치은 변화를 악화시킵니다. 백혈병과 기타 혈액질환 또한 치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약에 의해서 변형된 치은 질환이 있습니다. 치은 증식을 일으키는 흔한 약물들이 있는데요. 바로 간질 환자한테서 항경련제로 쓰이는 페닌토인, 소디움이나 이식된 조직의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이클로스포린 A, 항고혈압 약인 니페디핀 같은 경우에는 잇몸을 증식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물과 연계된 치은 증식은 치아 앞쪽 전치부에서 그리고 더 젊은 사람들한테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자, 오늘은 치태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 그 다음에 호르몬 아니면 뭐 약물 이런 걸 관련된 거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는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